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다우가 800포인트 빠졌습니다. TQQQ-3.64%.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어젯밤 시장에는 3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역사상 처음으로 섹션 121을 발동해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5% 관세를 때렸습니다. 둘째, AI가 IBM의 핵심 사업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공포가 터져 IBM이 하루 만에 13% 증발했습니다. 셋째, 노보 노디스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임상에서 실패하면서 시가총액 1,000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관세, AI, 바이오, 세 개의 전혀 다른 공포가 같은 날 충돌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엔비디아만 홀로 초록불이었습니다. 플러스 0.91%.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엔비디아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이 숫자가 말해줍니다. 오늘 밤 다시 장이 열립니다. 엔비디아 실적까지 이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지켜본 것처럼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가장 큰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관세. 금요일 미국 대법원이 6대3으로 트럼프의 IEEPA 관세를 위헌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관세를 매기는 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관세 끝났다. 나스닥이 금요일 0.88% 올랐고 TQQQ는 2.52% 뛰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3시간 만에 반격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섹션 122. 1974년 무역법에 있지만 역대 어떤 대통령도 사용한 적 없는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 대통령이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할 때 최대 150일간 최대 15%까지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트럼프는 처음에 10%로 시작했다가 토요일에 15%로 올렸습니다. 법적 한도 최대치. 발효일은 2월 24일 화요일 자정. 바로 오늘 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오늘 밤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15% 세금이 붙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도, 독일에서 가는 자동차도, 중국에서 가는 장난감도 전부. 이건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세금 인상입니다. 다만 핵심은 150일이라는 시한입니다. 7월 24일이면 만료됩니다.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미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의 전제 조건인 국제수지 적자가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는 있지만 자본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합니다. 법적 도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시장을 진짜 흔든 건 관세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폭탄, AI 소프트웨어 대학살. 어젯밤 IBM이 13.16% 폭락했습니다. 다우 30개 종목 중 최악, 800포인트 하락의 주범입니다. 원인은 엔트로픽, 클로드를 만든 그 회사입니다.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드라는 새 도구를 공개했는데 이게 코볼 코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현대화하는 AI입니다. 코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1959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67년 된 언어.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은행, 보험사, 정부 시스템의 핵심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드를 이해하는 프로그래머가 은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BM의 컨설팅 사업부가 수십억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오래된 코볼 시스템을 현대화해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에 수개월, 수십 명의 컨설턴트, 수천만 달러가 듭니다. 엔트로픽이 뭘 한 거냐? 클로드 코드가 그 일을 몇 주 만에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겁니다. 수천 줄의 코볼 코드를 자동으로 매핑하고 의존성을 추적하고 위험을 식별하는 작업. 인간 분석가가 몇 달 걸릴 일을 AI가 해낸다. IBM의 밥그릇을 AI가 직접 빼앗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잔인했습니다. IBM만 빠진 게 아닙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마이너스 11%, 데이터덕 마이너스 11%, 사이버 보안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라는 도구도 공개했거든요. AI가 코드의 보안 취약점을 스캔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는 도구. 크라우드스트라이크 CEO 조지 커츠가 주말에 링크드인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AI 혁신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실에 발을 딛자. 코드를 스캔하는 AI가 포컴 플랫폼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시장은 이 변명을 안 사줬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9% 빠졌으니까요. 2월 들어 소프트웨어 주식에서만 약 1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걸 SaaS 아포칼립스라고 부릅니다. 제퍼리스 트레이더들이 만든 말입니다. Adobe, Salesforce, ServiceNow 같은 기업들이 올해 들어 25%에서 30%까지 빠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이 공포가 나스닥 100과 TQQQ의 어떤 의미인가? 나스닥 100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섹터의 비중은 상당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나스닥 100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젯밤 마이너스 3.21%, 연초 대비 마이너스 18.52%, 1월 말 실적 발표 후 하루 만에 3,570억 달러가 증발한 이후로 계속 하락 중입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멀티플. 커파일럿의 미국 유료 구독자 점유율이 7월 18.8%에서 1월 11.5%로 39% 감소. AI에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아직 그 투자가 매출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러니합니다. AI의 수혜주라고 불리던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공포. 이것이 2026년 2월의 핵심 내러티브입니다. 그런데 같은 AI 공포 속에서 엔비디아는 플러스 0.9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22% 빠지는 날에 홀로 올랐다는 건 시장이 엔비디아를 AI 파괴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급자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목요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 4분기 매출 전망 657억 달러. 전년 대비 67% 성장. 폴리마켓에서 95%가 어닝비트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대치가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대치가 이 정도로 높으면 비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려면 가이던스가 핵심입니다. 월가는 1분기용 27 매출 가이던스로 710억 달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 목요일 새벽 이후 나스닥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방향은 TQQQ의 방향입니다. 3배로. 세 번째 폭탄, 바이오. 노보 노디스크가 마이너스 16%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약 1000억 달러 증발. 덴마크 증시가 3.6% 빠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 케그리시마의 3상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라이벌인 일라이 릴리의 티르제파이드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케그리시마를 맞은 환자의 84주 체중 감소율 23%, 릴리의 약은 25.5%, 비혈등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일라이 릴리는 플러스 3.92% 올랐습니다. 같은 뉴스에 누군가는 폭락하고 누군가는 급등하는 이것이 제로섬 게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한편 이 공포 속에서 안전자산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금 현물가가 온스당 5,152달러를 넘겼습니다. 3주 만에 최고가. 관세 불확실성의 달러가 약세로 돌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린 겁니다. 올해 들어 금 가격은 이미 20% 이상 올랐습니다. GLD ETF 기준 연초 대비 플러스 20.84%. 같은 기간 TQQQ는 마이너스 7.85%. 공포의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 두 숫자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빅스도 주목해야 합니다. 어젯밤 21.3, 하루 만에 플러스 12.68% 급등. 공포 탐욕 지수는 38, 지난주 45에서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공포 구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공포는 기회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실계좌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10,000로 시작한 이 실험. 현재 총 자산 9,848달러, 마이너스 152달러, 마이너스 1.5%입니다. TQQQ 199주를 보유하고 있고 롱 포지션입니다. 어젯밤 TQQQ가 3.64% 빠졌으니 하루 만에 약 362달러가 날아간 셈입니다.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배 레버리지 ETF로 마이너스 1.5%면 이건 아직 상처도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이 정도 하락에 흔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TQQQ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상품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그 변동성을 견디는 대가로 장기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ETFcom 보도에 따르면 2월 한 주간 TQQQ에 약 3억 4,30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주간 기준 1.3% 증가. 시장이 빠지는데 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역발상 매수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대조입니다. 프로 투자자들은 소프트웨어 주식에서 빠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ETF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이제 전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략은 롱 포지션입니다. 3배 레버리지. 왜 아직 롱인가?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QQQ 종가 601.41러, 200일선 583달러, 아직 3.2% 위에 있습니다. 100일선 614달러는 이미 깨졌습니다. 마이너스 2.05%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100일선을 깬 건 단기 추세가 꺾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00일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전략에는 듀얼 버퍼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200일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2개의 이동평균선을 함께 봅니다. 하나가 깨져도 다른 하나가 버티면 성급한 매도를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장치를 두었는가? 2022년을 기억하세요. 인플레이션 베어마켓 때 TQQQ를 단순 보유했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77%를 맞았습니다. 100달러가 23달러가 된 겁니다. 같은 기간 과거 100테스트에서 이 전략은 마이너스 36.56%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과거 100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왜 이 차이가 났는지는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이 꺾였을 때 레버리지를 줄이고 회복할 때 다시 태우는 구조. 이것이 단순 보유와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QQQ RSI가 35입니다. 과매도 근처입니다. 2월 들어 QQQ가 마이너스 3.95%, TQQQ가 마이너스 12.45% 빠졌습니다. 연초 대비 TQQQ는 마이너스 7.85%, 분명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2022년 마이너스 77%에 비하면 이건 찰과상입니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롱을 유지하되 200일선을 주시하라는 신호. 이 전략이 과거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관세 전쟁의 해였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휘두르던 그 해, TQQQ를 단순 보유했으면 플러스 29%의 MDD-마이너스 56.84%를 경험했습니다. 반토막이 넘는 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 전략의 백테스트 결과는 플러스 50.48%, MDD는 마이너스 23.48%입니다. 과거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지만 관세 전쟁이라는 거의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이 전략이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는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젯밤 장을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패자 진영, IBM-13.16%, 마이크로소프트-3.21%, 메타-2.81%, 아마존-2.30%, 테슬라-2.91%, AMD-1.77%, 크라우드스트라이크-11%, 데이터덕-11%, 소프트웨어와 사스 기업들이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승자 진영, 엔비디아 플러스 0.91%, 애플 플러스 0.60%, 페이팔 플러스 6.09%, 일라이 릴리 플러스 3.92%, 그리고 알셀렉스 플러스 70.52%, 길리에드가 78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 하루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바이오텍의 꿈이죠. 노보 노디스크에서 빠진 돈이 릴리로 갔고 IBM에서 빠진 돈이 엔비디아로 갔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도 자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동할 뿐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의외로 선방했습니다. SOXX-0.73%, 나스닥보다 덜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방어력 덕분입니다. 반도체는 AI의 곡괭입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파괴하든 구원하든 어느 쪽이든 반도체는 필요합니다. 시장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전망하겠습니다. 오늘 밤 관세 15%가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이것이 이번 주 최대 이벤트입니다. 657억 달러 매출 기대, 95% 비트 확률. 하지만 가이던스가 핵심입니다. 시장은 이미 비트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랠리가 터집니다. 시장 심리를 읽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38, 공포 구간, QQQ RSI 35, 과매도 직전, 빅스 21.3. 상승 중이지만 아직 30은 아닙니다. 이 조합이 말해주는 건 시장이 긴장하고 있지만 패닉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TQQQ 투자자로서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나스닥 100은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브로드컴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파괴한다면 그 과정에서 GPU와 칩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나스닥 100은 살아남는 쪽으로 알아서 리밸런싱 됩니다. 약한 기업이 빠지면 강한 기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이것이 지수 투자의 구조적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실험은 $10,000, 한화 약 1,4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2035년까지 16억 원. 감정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결정합니다. 어젯밤 같은 날, 관세와 AI 공포와 바이오 실패가 동시에 터지는 날, 이런 날에 사람의 감정은 팔아야 하나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은 차분합니다. 200일선 위인가? 위다, 롱 유지. 이게 끝입니다. 공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에만 반응합니다. 오늘 밤 장이 열립니다. 관세 15% 발효, 엔비디아 실적까지 이틀. 이번 주는 2026년 가장 중요한 주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매일 아침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데이터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석이 필요하시면 구독 눌러두십시오. 내일 아침 관세 발효 첫날의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